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친구야, 너는 아니? 라는 주제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는 일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일은 여러분을 포함해 국민들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그중 학교전담 경찰관은 전국 초, 중, 고등학교 등 모든 학교에 배치되어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학교 선생님 및 여러분들과 연락하며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지 살피고 여러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117 신고로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해 학생을 선도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폭력 서클을 해체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지원해주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학교에 얼마나 오기 싫었을지, 괴롭히는 친구들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나요? 선생님은 많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만납니다. 이 친구들에게 친구야, 너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했니? 라고 물어보면 저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어지잖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기 때문에 힘들어할까 봐 많은 피해 학생들은 혼자서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이 한 아이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아이의 생명을 잃게 된 부모님들은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학교폭력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겠습니다. 다시 지난 1월 26일 광화문. 이곳에서 학생, 학부모, 그리고 시민들은 학교가 더 이상 학생들을 위한 배움의 전당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인권 사각지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절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주에서 온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생각나는 건 우리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다는 걸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그 고통을 생각해 보셨어요? 만질 수도 없고 대화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그 억울함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저 17년 동안 우리 아들 키우면서 공주 손바닥 많은 곳에 안 다니는 곳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아이들랑 같이 손잡고 간 신발가게, 옷가게, 지금은 다 볼 수가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길마다 추억이 안 서린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숨는 거 없습니다. 학교폭력이 피해 학생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행복, 미래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기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전담 경찰관이 배치되었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국가가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겠다. 절대 학교폭력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의 그 가해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해자들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소년교도소에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경찰관이 되고 싶은 친구도 있고 축구선수, 연예인,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가 된다면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여러분을 평생 따라다니며 꿈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인생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는 끔찍한 범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라도 절대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학교 폭력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학교 폭력의 정의, 유형을 말씀드리고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 학교에서의 조치 및 형사처분 절차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학교 폭력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들이 학교가 끝나고 집 앞 공원에서 놀고 있는데 동네 언니 오빠들이 무리지어 몰려와 여러분들을 향해 눈을 치켜뜨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자, 이 같은 상황은 학교 폭력일까요? 아닐까요?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이니 학교 폭력이 아닐까요? 정답은 바로 학교 폭력입니다.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바로 학교 폭력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학교 안이 아니라 밖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학생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당한 일은 학교 폭력이 되는 겁니다. 학교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고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바로 학교 폭력인 것입니다. 또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는 모두 학교 폭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행동하기 전 여러분들의 행동이 친구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인지 아닌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 폭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 학교로 가서 알아볼게요. 저기 가운데 학교가 보이네요. 바로 학교로 이동해서 어떤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학교랑 똑같죠? 어디를 먼저 가볼까요? 일단 우리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공간, 바로 교실로 가봅시다. 먼저 신체 폭력입니다. 친구를 때리거나 발로 차고 친구의 몸에 상처를 낸다면 폭행, 상해가 됩니다. 특히 친구를 일정한 장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감금에 해당하고 폭행 협박 또는 친구를 유혹해서 어떠한 장소로 데려가는 행위는 약취, 유인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컴퓨터실입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교 폭력의 유형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언어 폭력을 수반한 사이버 폭력입니다. SNS에 저격글을 올리는 등 친구를 욕하는 행위는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야, 우리 반 돈 없어진 거 누구 짓이래 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올리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친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진짜 엄청난 범죄가 화장실에서 발생했네요. 바로 성범죄. 폭행 협박을 통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거나 친구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 또는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친구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바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화면에서처럼 친구가 싫어하는데도 친구의 몸을 만지고 친구의 신체를 카메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유포한다면 여러분들 범죄자들 발에 채우는 게 뭐이죠? 바로 전자발찌입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다녀야 해요. 목욕탕도 마음대로 못 가고 반바지도 못 입겠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바로 성범죄자 알림이 어플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인터넷에 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데요. 이렇게 이름, 얼굴, 사진, 키, 몸무게, 집 주소가 공개되는 거예요. 성범죄란 이렇게 나를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범죄입니다. 장난으로 친구 몸 좀 만지고 장난으로 친구의 몸 좀 찍어서 카카오톡, 페이스북에 올려버리고 장난으로 친구한테 야동 보내고 야한 말 하고 그렇게 장난으로 한 행동이 평생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게 된답니다. 같은 남자끼리, 여자끼리라고 해서 성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모두 아시죠? 다음으로 금품 갈취, 강요, 따돌림도 학교 폭력인데요.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친구들.
체육복, 문제지 빌려가 놓고 안 주는 친구들, 일부러 친구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친구들, 이런 모든 행위들은 금품 갈취에 해당합니다.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이 대표적인 강요에 해당하겠죠. 특히 일전에 중학교에서 대신맨 게임이 유행했었다고 들었어요. 야, 나 대신 쟤 때려. 나 대신 숙제해. 이런 행위들은 모두 친구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제로 시키는 것, 강요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집단적으로 한 친구를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놀리고 면박 주고 골탕 먹이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도 따돌림으로 학교 폭력이에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혼자 있는 친구가 있지는 않은지. 그런 친구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네고 챙겨주고 돌봐주는 친구가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친구예요. 여러분들은 꼭 그런 친구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어요.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실입니다.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학교에서는 사안조사를 합니다. 이때 상호 사과와 화의가 있고 조정이 되어 학교장 종결 처리가 되지 못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부모님까지 학폭위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학폭위가 열려서 가해 사실이 드러나면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 보복 금지, 학교 봉사, 사회 봉사, 출석 정지, 특별교육, 학급 교체, 전학, 퇴학과 같이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조치는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졸업과 동시에 또는 2년 후에 삭제가 되긴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대학 수시 원서를 제출할 때 또는 곧바로 공무원 시험 응시나 취업을 준비할 때 이와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일까요? 학교에서의 조치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이렇게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안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것인지 선도할 것인지를 먼저 구분합니다. 사안에 따라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을 알아볼까요? 처벌 대상의 경우 나이에 따라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은 촉법 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법원으로 송치, 만 14세에서 만 19세 미만은 범죄 소년에 해당하여 검찰로 송치됩니다. 선도 대상의 경우 선도심사위원회 절차를 통해 한 번 더 선도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경찰에서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보내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친숙하면서도 무서운 판사님이 계시죠? 바로 천정호 판사님이십니다. 학교 폭력을 저지른 청소년들이 판사님 앞에서 재판을 받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의 가해자, 일진, 짱이라고 불리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대체 어떤 아이들일까요? 헤어드라이기로 온몸을 꺾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린다고 위협하고 돈을 상납하지 않는다고 때리고 112회 1,400만 원 가까이 가르치하고 사내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괴롭히면 그 아이는 자살 안 한 거지. 참 다행이라. 선생님, 한번 봐주세요. 안 돼,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7번 돈 가르치하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난 뒤 후드티 뺏고 밤지란 씨 찾아가지고 우유통 안에 돈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돈을 뺐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진짜 그런 일 없도록 조심입니다. 그 아이들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힐 때 이렇게 날 줄 몰랐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과 뒤늦은 후회로 눈물바다를 이루고 나는 소년법정. 그런데 이곳에서 목격한 학교 폭력 가해자의 모습은 세상의 편견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학교에서 중학교 다닐 때 짱이었네. 네. 아이들 여러 명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또 돈을 뺏고. 맞아? 네. 어떻게 해서 짱이 됐어요? 제가 그때 노래들보다 덩치 있고 해가지고 그냥 반장하면서 선도부 했지? 네. 응? 선도부 하면서 애들 그렇게 펴고 반장도 하고 하니까 학교에서 선도 못 되고 선도 안 되고
얘기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조사받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여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선제해 주십시오. 어른들 문화가 지금 많이 지금 학교 내에서 그대로 들어갔어요. 서열, 세력, 권력. 성적이 몇 등이야? 저게 고등했어요, 이번 시험. 전교 9등. 근데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가 불쌍한 애들 돈을 뺐어? 그 3학년 언니가 돈 달라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네돈 주면 되지 왜 남의 돈을 뺏어 주나? 공부만 잘하면 되나? 아버님 얘기 한번 해보시죠. 이 사태를, 이 학교 상황이 그게 안 좋은 행동인지 모르고 그게 모른다는 게 말씀이 안 돼요. 남의 돈 뺏는 게 모르겠는데 왜 몰라요? 다 알지. 다 아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지금 사건의 핵심이에요.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고.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 아이 또 친구 만나면 또 그렇게 집수를 해요. 제가 잘못 가르쳐줬죠. 학교 폭력의 새로운 유형은 종전의 청소년 비행하고 다른 성격의 것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가정 문제로서 건강하고 그 다음에 중상 이상의 그 다음에 성적도 좋은 이런 학생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되면 소년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 소년보호 처분은 이처럼 1호에서 10호까지 있습니다. 특별교육을 받거나 사회봉사를 가기도 하고 24시간 보호관찰관이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되는 보호관찰 처분이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년원으로의 보호처분 등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과 함께 학교폭력의 정의, 유형, 처벌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왜 학교폭력을 하면 안 되는지 우리 친구들이 많은 걸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올바른 대처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절대 맞서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가해 학생에게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나 자신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 상황이 계속될 것 같다면 우선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리고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말고 빨리 부모님, 학교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명에게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에도 등하교 방법을 바꾸고 되도록이면 혼자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 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학교 폭력을 목격하게 되는 여러분들입니다. 모르는 척 방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학교 폭력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준다면 슬픔에 빠져있던 한 친구의 인생이 행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먹을 이기는 손가락, 학교 폭력을 이기는 손가락, 바로 117을 누르는 여러분들의 손입니다. 학교 폭력 목격 시 방관하지 말고 친구를 위해 117 앱을 설치하고 신고해 주세요. 국번 없이 117에 전화하거나 샵 0117로 문자를 보내 신고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중 친구를 위해 신고를 해본 적 있는 사람? 과연 친구들 중 몇 명이나 신고해 줬을까요?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에 의한 신고는 전국의 단 4%. 우리 친구들은 그 누구도 아프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거죠? 막상 폭력을 목격하게 되면 신고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부터는 용기 있게 신고해 줄 거라 믿어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학교 폭력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 시간 어땠나요? 학교 폭력은 피해 학생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까지도 망가뜨린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꿈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을 꼭 지키세요. 그림처럼 각자 꿈이 있는 여러분들이 학교 폭력으로부터 서로가 서로를 지켜줌으로써 저마다 간직한 소중한 꿈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항상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각자는 세상을 빛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